네, 근데 이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해자 측의 반응 때문입니다. 자, 교제폭력 가해자의 아버지인데요.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건데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 자, 이분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닙니까? 이거 부모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뭐 댓글 그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십시오. 네. 당신네 딸이 지금 당신네 아들이 저지른 네. 행위의 피해자가 됐으면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몰 개념하고 몰상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가해자에게 여자친구의 그런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면 정말 100배 사죄하고 부모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올렸어야지 무슨 큰 범죄냐. 잠깐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저지른 그런 행동인데 이게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냐라고 항변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 가족 관계인지 의심스러운 이런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싶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데 이게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 뭐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고 하는데 또 초범이고 젊은 사람이란 이유로 관용을 베푼다, 가볍게 처벌한다 이러면 피해자는 분명히 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 성폭력 처벌이라는 특례법, 그 여성의 이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요죄,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침이나 얼굴에 소변이나 침을 뱉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걸 촬영까지 했죠. 네. 그리고 5년 감금하면서 성폭행까지 하고 그다음에 강제로 머리를 깎거나 정말 온몸을 때리는 이런 형태. 이게 경합죄. 보통 7가지 정도의 죄명이 지금 붙여졌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그 메모드급 호화 군단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아마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코 정관예우를 받는 호화 군단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사가 결코 약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네,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또 사건이 바로 지난달에 있었는데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면서요? 사실 이게 지금 이별을 이제 원하는 여자친구를 아침 출근 시간 6시 전에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가가지고 아파트 복도에서 예전에 서울 중부경찰서에 일어난 사건하고 유형이 비슷한데 결국 여성을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걸 제지하면서 어머니도 지금 손에 상당한 중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집 안에는 어린 손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착이 강한 이런 범죄에 결국은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범죄인데 이게 지금 일반 살인죄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로 신고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복살인죄를 적용하면 최하 10년 이하형이거든요. 10년 이상형이거든요. 근데 일반 살인은 5년 이상형 무기징역 사형인데 이 부분의 양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의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사건이지만 어쨌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는 그런 사안입니다.